드디어 이제 금년부터 이제 약대가 신설이 됩니다. 무려 이제 30개 대학 이상에서 1,47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죠. 수시가 정시보다 조금 더 많고요. 수시로 뽑는 인원이 이제 56%나 정도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약대를 갖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분포는 어떨까요?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약대에 대한 분포는 바로 의대, 치대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약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의 내신 분포를 본다면 저희 기준으로 요번에 뭐 내신 1.7등급 이런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죠. 한양대 의대나 이런 데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약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1등급 후반대, 종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등급 후반대, 심지어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2등급 초반대, 2등급 극초반이긴 하겠지만, 일반고 기준으로는 충분히 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그러면 이제 전문교과나 심화된 과목, 그 다음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야겠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정도 범위까지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도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긍정적으로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을 볼 때 한 3등급 중반대까지, 중반이어도 후반이어도 이렇게 이제 약대에 대한 학생부 종합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을 해보셔도 한번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대에 대한 내신 분포는 당연히 이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종합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과일 때는 보다 더 이렇게 해서 남은 1등급 초반대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초반대인데 많이 뽑는 이제 약대가 있죠. 1단계 5배수에 뭐 38명인데 5배수를 뽑아 160명.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 1단계 교과라 하더라도 1.3대, 1.4대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1단계 5배에서 1단계 컷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신 분포를, 내신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시고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각 대학의 이제 전형 요강을 잘 살펴서 이제 그러려고 하면 또 약대가 대부분 또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고려하셔갖고 우리 아이에 맞는 이제 약대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뿐만 아니라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약대가 두 군데 두 개의 과에서 뽑죠. 근데 하나의 과가 인문계열 쪽에서 약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융복합적인 인재에서 인문계 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약대인데 거기서 이제 경영학이나 마케팅학이나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하면서 원래 약대에서 가리키는 이제 이런 이제 교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리켜서 그죠? 약사에 대한 면허를 갖다 뽑을 수 있는 전형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문계 쪽에서 약대를 갈 수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각 학교의 약대, 약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세특의 한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약대를 준비하시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비교과를 우수하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약대는 1,473명 모집을 하죠. 수시로 826명이 모집이 되고요. 56.1%입니다. 정시는 647명에서 이제 43.9% 정도가 이제 정시로 모집되죠. 수시로 뽑는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서울대부터 보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 32명 뽑죠. 1단계에서 당연히 2배수 뽑고 당연히 학과 잘하는 건 학생부와 자소서를 다 같이 본다는 얘기죠. 서류로 100%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100,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및 구술고사 100으로 보는데 수능 최저가 없죠. 대신 이제 지역균형 전반은 다 똑같죠.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2등급이 내고 12명 선발합니다. 서류 70에 면접 그 다음에 30인 거고요. 연대 교과 추천 전형 보면은 거기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근데 1단계에서 5배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100이기 때문에 아마 약대를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 1단계 5배수 안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1.2 미만이 돼야 되지 않을까.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6명이기 때문에 30명이죠. 그래서 1.1대, 심지어는 1.0대에서도 끊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다고 보여집니다. 연대 종합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명을 뽑죠. 1단계 서류 100으로 뽑고 학생부와 자소서 당연히 제출하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60, 면접 40인데 여기서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국어, 수학, 미적, 기억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영어 3, 한국사 4 하니까 탐구는 1등급이어야 되고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가 1등급이 돼야겠죠.
고려대는 세종에 있죠. 그래서 고려대는 세종에 있는데 이제 논술이 있고 이제 교과가 있죠. 수능 최저가 얼마냐면 국수형 과탐 두 과목에서 중 3개 합 5가 바로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성균관대를 보면 성균관대는 종합으로 이제 학과 모집에서 30명이 뽑히죠. 근데 서류 100으로 뽑죠. 수능 최저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논술에서는 당연히 이제 논 5명 뽑히는데 논술 60과 교과 40이고 그다음에 수학과 과탐 합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 이것이 이제 성균관대 논술에서 뽑히는 이제 이렇게 전형인 거고요. 한양대도 이제 에리카에 있죠. 에리카에 있는데 교과로 교과에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제 수능 최저가 있죠. 3개와 뭐가 되겠고 과탐은 한 과목만 보죠. 에리카 종합으로 보면 9명 뽑죠. 학생부인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근데 이화여대 이제 약학 전공을 보면 이제 미래인재 전형으로 20명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화여대 전형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약학 전공과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라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좀 약간 이게 뭘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미래산업 약학 전공은 바로 융복합적인 그러니까 융복합적인 인재를 뽑겠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 이제 또 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인문계열로 구분되는 것이 저렇게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도 바로 저렇게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인재 여기서 10명 뽑고요. 근데 이제 다 보면 수능 최저가 얼마가 되죠?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그래서 4개야 봅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이제 잘한 거 한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근데 이화여대 문과가 가려고 하면 뭐가 되겠죠? 문과 학생들이 만약에 미래산업 약학 전공을 하려면 당연히 경영학, 심리학, 마케팅학 같은 과목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투 과목이나 화학2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 학습한 이런 심화된 과목을 공부해야지만이 이화여대 미래산업 약학 전공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인문계 학생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종합을 보면 다빈치 전형에서 10명 뽑죠. 탐구형에서 15명 뽑죠. 꽤 많은 인원을 갖다 뽑죠. 근데 1단계가 이제 3.5배에서 서류 100, 그 다음에 학생부 자소서 제출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류 70과 면접 30 보고 탐구형에는 서류 100으로 뽑는데 수능 최저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교과에는 물론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4개와 5가 되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20명 정도가 선발이 되죠. 1단계에서 이제 3배수를 뽑고요. 서류 100으로 뽑는데 이제 1단계 70, 면접 30이죠. 근데 여기도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과탐 한 과목은 이제 어디냐면 잘한 거 한 과목이겠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2개야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넣어볼 만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두드림 전형에서 9명 뽑죠. 1단계 3배수로 뽑는데 서류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교과 60, 서류 40. 그러니까 3명을 뽑는데 인원이 너무 작긴 한데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교과 60에 서류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류가 앞선다고 한다면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서류 40 갖고 교과 60을 갖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단국대에도 이제 천안에 있죠. DK 윤재로 이제 8명 뽑고 서류 100%로 뽑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두 과목 중 수학 포함 3개 합 6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수능 최저에 대한 약간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부 교과로 이제 학생부 100%, 15명 뽑고 교과 100이고요. 종합으로는 덕성인재에서 이제 25명 뽑는데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원도 많은데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런데 서류만 갖고 뽑아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에서 이제 교과로 100을 뽑고요. 이런데 이제 국어, 수학, 과탐 중 2개 합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가 아무래도 내신어도 좋아도 관건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6대는 교과와 종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능 최저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3개 합 5가 됩니다. 이제 차이과 대학을 보더라도 이제 많이 뽑는 인원이 종합이죠. 그래서 차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1단계 3배수 뽑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해서 3개 합 5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대는 이제 의대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학교가 이제 가천대인데, 가천대 종합을 보면은 가천의학학이 12명이 뽑히죠. 1단계 4배수 뽑죠. 서류 100이고, 서류 50, 면접 50인데, 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기합 5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대보다는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그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고, 탐구 영역 적용 시 2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으로 13명 뽑고요. 1단계에서 그 4배수 뽑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게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여기서 한 과목이죠. 그래서 3기합 5가 이제 수능 최저를 갖다 적용을 하겠죠. 아주대 에이스 전형을 보더라도 1단계에서 3배수 뽑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과탐도 4기합 7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만약 약대를 갖다 꺼리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나 이제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주대를 노려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도 이제 경북대는 지역인재 중 15명 뽑고 3기합 5가 되겠죠. 그렇죠? 교과로는 이제 10명 뽑는데 3기합 5가 되겠고요. 경상대 종합을 보면 일반 전형 3명 뽑고 지역인재 4명 뽑죠. 그렇죠? 교과로는 일반 6명 뽑는데 종합에는 수능 최저가 없죠. 그죠? 근데 교과에는 수능 최저가 이제 얼마냐면 국수형 과탐 한 과목 중 수학 포함 3기합 6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신이 1등급 극초반대에서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계명대 이제 약대가 있고 제약이 있죠. 둘 다 마찬가지로 약사 면허를 갖다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3기합 5다 수능 최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순천대를 보면은 종합에서 그 교과 지역 인재는 9명인데 종합에서는 이제 일반 학생 3명밖에 뽑지 않죠. 그래서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얼마냐면 3기합 6이 되고 있고요. 농어촌이나 그렇게 이제 기초생활 이런 부분들 같은 게 3기합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수능 최저에 대한 한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남대가 이제 일반 학생 17명이나 뽑고 지역 인재 25명 뽑는데 다 이게 교과이기 때문에 근데 4기합 6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농어촌 전형은 4기합 8의 수능 최저를 갖다 적용을 하겠죠. 우석대 이런 데도 다 이제 교과 중심이고요. 이제 원광대를 보면 그 종합으로 서류면 14명 뽑죠. 근데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인재는 11명 뽑고 지역인재 광주전 5명 뽑죠. 1단계에서 5배수 뽑으니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70명이나 1단계에서 뽑힌다는 얘기죠. 그때 종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얼마냐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과목 중 수학 포함 3기합 7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학부모님들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내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원광대 약대를 갖다 노려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단계 인제대 같은 경우도 다 교과, 그죠? 전남대 같은 경우도 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종합이 있죠. 근데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에 일반 전형 지역 인재는 3기합 6, 3기합 7인데 종합 같은 경우도 3기합 7이죠. 과탐 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이나 교과나 이렇게 지역 인재 쪽에 주로 이제 많이 뽑죠. 이렇게 전남대나 이제 전북대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의 그 요즘에 대한 부분이 의대나 이렇게 시대나 약대가 지역인재 인원이 좀 늘려가는 추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생 비율보다는 지역인재에 대한 인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교과고 지역인재죠. 그래서 일반 10명이고 지역인재 10명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3기합 7 이내 이렇게 됩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도 교과로 일반으로 이제 38명이나 뽑죠. 근데 교과 90에 출결 10이 있고 1단계 95 면접 5인데 수능 최저가 이제 3기합 6이죠. 의대 같은 경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대, 1.4대 이 정도에서 그때 이제 아마 1단계나 이런 데들이 이제 끊겼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약대는 1단계 5배수로 하더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원이 이제 5배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약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 극초반에 이제 내신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데 조선대까지 노린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 1.3, 1.4대에서 1단계에서 5배수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5배수 들어가는 건 그래도 한 1.4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번 1.3대, 1.4대까지는
한번 오배수에서 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계명대처럼 약학과 제약학과가 있죠. 여기도 전부 다 뭐냐면 이제 둘 다 저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죠? 약사 면허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전형입니다. 근데 인원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다 수능 체제가 있고 농어촌 전형 쪽은 주로 없고, 그 다음에 충북대 제약학과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보셔서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473명의 약대 인원이 신설이 됩니다. 과연 내신 분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될런지는 이제 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의대, 치대, 약대 이 순서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0.1, 2등급, 0.2, 3등급의 차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컷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결국 내신을 극복하는 것은 뭐죠? 바로 이제 비교과에 대한 공부죠. 비교과가 뭐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서 그러려고 하면 뭐죠? 대학에서 가르치는, 약대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런 이제 약대에서 가르치는 약학 기초 교과목이 일반화학이고 유기화학이고 생물학이고 물리학이고 분자생물학이고 의학통계학이고 데이터 사이언스고, 그 다음에 이제 해부생리학, 그 다음에 심리학도 있죠. 그 약학개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약사인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공감과 소통, MMI 면접에서 의대에 쓰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약학 기초 교과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약학 교과목, 약품 생화학, 약품 미생물학, 면역학, 약물학, 뭐 이렇게 생리학, 뭐 물리약학,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물론 한약 제제도 있네요. 약물 치료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약학도 있고, 뭐 독성학,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과목들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뺐지만, 이렇게 이제 드린 이런 교과목들에 대한 것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조금은 다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교양도서나 이렇게 심화된 도서를 읽으면서 학습했던 걸 나타내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화학과 관련된 이제 한번 세특을 살펴보면은요, 뭐 이런 사례입니다. 교과 시간에 가역 반응의 동적 평형 상태임을 이해하고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와의 관계를 숙지한 후 여러 형태의 그래프를 분석하여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른 평형이동을 정리한 후 발표를 진행함. 도서 누구나 화학에서 리튬 이온 전지의 기본 원리와 산화 환원 반쪽 반응을 살펴보며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완충 용액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줌달의 일반화학을 참고로 심화학습을 진행함. 산 해리상수를 바탕으로 삼과 연기의 세기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공통이온 효과의 개념을 추가 학습하여 르샤틀리의 원리로 완충 용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 나아가 핸더슨 하셀바흐 식을 추가 학습하면서 전공도서의 문제풀이를 통해 완충 용량을 계산해 보았으며 동일한 물질이라도 농도를 다르게 하면 산화 환원 반응이 가능한 농도차 전제에 대해 알게 됨. 이 과정에서 이론이 심화 확장되는 과정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함께 진행됨을 깨닫고 기초과학 이론의 습득을 통해 화학적 역량을 기를 것을 다짐함. 이렇게 이제 세특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 교과 수업에서 생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공부한. 그래서 책도 뭐 교양도서부터 시작해서 줌달의 일반화까지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이 나타나는 세특이죠. 또 하나 보시면 생명과학 2죠. 침묵의 봄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를 읽으며 이외 피해 사례에 알아보던 중 우리나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여러 성분 중 PHMG와 PHG가 세제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고 이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화 탐구를 진행함.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미셀 부분을 정독하며 계면활성제의 친수성 및 소수성 부분을 유기화학의 작용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농도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물리적 성질과 살균작용의 원리를 심화 학습함. 과학저널과 기사를 통해 폐에 노출되었을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생리학적 부작용을 알아보며 환경화학 분야를 새로 접하고 화학을 진로로 하는 학생으로서 과학자의 자세에 대해 고찰해 봄. 또한 영어 논문을 통해 바로 이제 계면활성제를 이용하며 약물 또는 RNA의 세포 침투 효과를 증가시키는 약물 전달 시스템을 알아보며 화학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인간을 비롯한 환경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닫고 대학 진학 후 환경화학 분야를 연구할 것을 다짐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학이나 이제 약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깊게 공부한 부분들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학생부의 우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내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신도 챙기시면서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과를 갖다 우수하게 만드시고, 그죠? 이게 심화학습관 과목과 이런 비교과를 우수하게 만드시면서 수능 최저를 갖다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약대에 대한 합격의 꿈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